네, 우리 부분적 분법 마지막 정적분 파트 이어서 보도록 하고 오늘 뒷부분 활용까지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분적 분법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적분에 대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계산 자체가 막 어렵지는 않아.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정적분 자체 개념이 어렵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산 문제니까 조금 조심을 할 필요는 있겠죠. 정적분 파트에서는 여기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를 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곱미분해서 부분적분법이라는 힌트를 좀 얻었었고 그걸 역과정으로 해보면은 얘를 정적분했을 때 이거에 대한 부정적분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A부터 B까지 이제 값을 대입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부분적분이라는 건 뭐였어? 아, 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한 녀석만 남아있는 거니까 나머지 한 녀석을 넘겨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얘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A부터 B까지 F 프라임 X, GX 이렇게 문제가 만약에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은 원래 있던 녀석, 이 녀석이 되겠죠. fx, gx 아까 UV로 따지면 UV가 되겠습니다. UV b 마이너스 fx, g 프라임 x, dx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부터 B까지 V 프라임 U라고 쓸게요. 괜히 이렇게 썼네. U, V 프라임 DX라고 한다면은 UV에서 A부터 B까지 한 다음에 여기도 A부터 B까지겠죠? A부터 B까지 U 프라임 V DX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녀석 어, 자, 무엇을 U로 놓고 무엇을 V 프라임으로 놓을 것인가? V 프라임은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적분이 편한 녀석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V 프라임, 이 녀석을 U라고 놓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U 프라임은 1이 되고 V는 플러스 사인 X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UV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거랑 요거 이렇게. 그래서 X 사인 x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빼기 그 다음 적분은 이제 아래쪽 새로운 세트가 되겠죠.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x dx인데 얘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있겠죠. 하나씩 좀 계산을 해보시면 이 녀석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사인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가 될 것이고 0 집어넣으면 둘 다 0이니까 0이 되겠죠. 빼기 요 녀석은 분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도 되겠죠. 코사인 x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되겠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0이잖아요.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은 1이죠.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잖아요. 일단 마이너스 넣었으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1.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보기 좀 잠겼네요. 2번은 이제 ln이야. ln인데 로그잖아. 로그는 물론 이제 부분 적분을 이제 써야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언제나 아니지만 1부터 2까지 쪼갤 수 있잖아요. 곱하기는 2 플러스 ln x 쪼갤 수 있죠. dx 간단하게 하는 거는 결국 이런 거를 좀 빨리 해보자는 이야기잖아요. 이 녀석 이제 x니까 x ln 2의 x 그리고 1부터 2까지 두 번째 녀석 2의 적분하면 뭐 나온다 그랬어? x ln x 마이너스 x 나온다고 했죠. 좀 기억을 해놓으면은 좋겠죠. 1부터 2까지 그래서 2에서 1 빼니까 ln 2의 2 마이너스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은 요게 1이고 2 빼기 2니까 0이잖아요. 0이고 빼기 1 집어넣으면은 ln이 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ln 2에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천천히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호에 대한 좀 헷갈림을 많이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얘도 한번 해 봅시다. 어차피 UV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올 것인가? 그럼 fx의 2의 마이너스 얘를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 뒤에 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fx가 나오겠죠.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가 x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fx 그다음에 f 프라임 x 뭐 두 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얘가 다항함수니까 무조건 여기에 x가 있어야겠지. 차수가 더 높을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x가 있어야 돼. 그렇죠. 정확히 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fx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fx가 있잖아.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더 편할,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x가 있어야 맞는 거지. 그쵸? 그럼 fx는 뭐가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fx를 미분을 한 요 녀석은 뭐가 들어가겠어? 얘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를 없애려면, 자, 얘를 없애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얘는 여기 있잖아. 얘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랑 없앤 녀석은 이거란 말이야. 얘란 말이지. 지금 식에서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을 없애줄 녀석은 마이너스 fx에 있어야 하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 1이 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fx가 플러스 1이 있으려면 fx에는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겠지. 있으면 되겠죠. 어,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대입을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 녀석 아이고 요게 fx니까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빼기 fx를 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뿔뿔뿔 해서 얘 없어지고 x만 남겠죠. 이렇게 해서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앞으로 빼도 되니까 마이너스 빼놓고 생각을 하면은 x 플러스 1에 2의 마이너스 x에 1부터 0까지니까 1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1 집어넣으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0 집어넣으면은 1이고 그러니까 1만 남겠죠. 따라서 1 마이너스 2의 2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UV로 해도 상관없고 뭐가 이제 편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은 일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UV로도 해보고 기억하고 있는 적분은 기억하는 걸 써먹으면 되는 거고 넘겨서 좀 보도록 할게요. x제곱분의 ln x죠. 자, 일단 치환 적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왜냐면 이 비슷한 형태 x분의 1에 x분의 ln x dx는 어떻게 했어? 우리가 분명히 이거 분명히 치환 적분했거든. 왜냐면 ln x 미분하면 x분의 1 나오니까 이건 치환 적분이 확실히 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게 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lnx를 치환을 해도 얘를 미분한 프라임 dx가 있긴 하지만 남잖아. 완벽하게 지금 치환 형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 편한 거는 그만큼 특수한 상황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2의 2제곱에 쪼개봅시다. x제곱분의 1 lnx dx. 자, lnx는 여지가 없어. 얘를 v'으로 놓는 식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유지, 미분을 해야 될 녀석이야. 그럼 얘가 v'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u'은 x분의 1일 거고 v는 얘를 적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다음 할 적분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 그 다음 할 적분이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있으니까 얘를 적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얘를 적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어차피 다항함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x의 n제곱의 형태를 적분을 하는 거니까 풀리겠구나 라고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UV부터 쓰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x분의 1 ln x
그리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2죠. 2부터 2제곱까지 빼기 2개 이제 곱한 건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버립시다. 그리고 2부터 2제곱까지 x제곱분의 1 dx가 되겠네요. 이 녀석 다시 해보면은 얘는 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분의 1에 2제곱 2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해보면은 2제곱 집어넣고 2 집어넣은 거 이제 빼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얘를 집어넣은 거에서 얘를 집어넣은 걸 빼도 되겠죠? 우리 마이너스로 이거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2제곱 집어넣으면은 2가 ln에서 2가 나올 거고 분모에 2제곱이 들어갈 거니까 2제곱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되겠네. 이 녀석도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두 개를 바꿔서 빼면 되겠죠. 얘를 넣은 거에서 얘를 넣은 걸 빼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2분의 2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부위 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부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은 페이지 154페이지에 있어. 여러분들이 치환적분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또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사인의 제곱이 있다거나 코사인의 제곱이 있는, 거듭 제곱이 있는 형태를 해봤는데, 이건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형태잖아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이건 치환도 되고 부분도 되고, 삼각함수의 성질을 쓰는 조작의 단계일 수도 있거든. 가장 빠른 게 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 1번 치환, 2번 부분, 3번 성질. 자, 일단 순위를 정해본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질이 제일 좋지. 그러니까 시도를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것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주어진 식을 치환이나 부분이라는 특수한 방법을 쓰기 전에 적당한 삼다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한 적분,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가. 가장 처음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걸로 갈 수 있으면 사실 그게 가장 빠르잖아요. 아무런 조작 없이 적분이 되는 단계니까. 그게 아니라면 치환을 한번 그다음 시도를 해봐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또 부분을 해봐야겠죠. 이거는 세 개가 다 되는 경우예요. 근데 성질이 가장 빠르지. 성질이 뭐야 우리? 2에 sin x, cosine x. 여기 뭡니까? sin 2x잖아요. 이거 적분하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sin 2x dx. 이거 적분하는 게 어쨌든 가장 빠른 형태가 되는 거죠. 세 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교과서 1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고 하면 다 안 볼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155페이지도 이제 탐구 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습을 좀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을 건지. 근데 익히 다뤄봤던 내용들이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까 했던 거. 이건 3x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똑같은 문제거든. 그러니까 내가 fx의 2의 3x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녀석이 이 녀석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은 f'x, 뒤에 거 미분하면은 3fx의 2의 3x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러면은 fx 그 다음에 f'x 3fx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x-2가 필요해. x-2가 필요해. 그러면은 일단 최고차항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최고차항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x가 나오려면 x는 여기에서밖에 안 나오지. 여기에서밖에 x가 안 나와. 그럼 fx는 3분의 1 x가 될 수밖에 없겠지. 얘가 x니까. 그쵸? 자, 3분의 1 x를 미분한 녀석도 여기 있어야겠지. 얘가 미분하면 3분의 1이 나올 거란 말이야. 얘를 뭐 해줘야 돼? 없애줘야 돼. 누가? 얘가 없애줘야지. 왜냐면 얘가 지금 같이 있는 식이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때 fx는 뭐가 필요하겠어? 마이너스 9분의 1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되겠죠.
fx는 이렇게 성질이 되겠네요. 따라서 3분의 1 x 마이너스 9분의 1에 2에 3x 요거 한번 뭐 미분해 볼까요? 9를 앞으로 꺼내 봅시다. 그럼 뭐 3x 마이너스 1에 2에 3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를 미분을 해보면 9에 9를 꺼냈어? 바보 같은 녀석. 9분의 1을 꺼내야죠. 9분의 1. 9분의 1. 미안합니다. 앞에 거 미분하니까 3 플러스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니까 3을 곱했겠지. 곱하면은 9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얘는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x만 남잖아요. 아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야죠. 미쳤나봐 진짜. 없애면 안 되겠지. 여기가 지금 다 없어지면 안 되죠. 뭐가 남아 있어야 돼? 마이너스 2가 남아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실제로 남아 있어야겠죠. 와우.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7이겠지. 그럼 여기가 9분의 7 이렇게 되겠네. 9분의 7. 마이너스 9분의 7. 7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7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7이니까 미분하면 3 마이너스 3 곱하니까 9분의 7 9분의 7 그렇죠. 여기가 21이 되겠지. 21. 그러면은 요거 빼면은 18 마이너스 18이 나오죠. 그럼 9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나옵니다. 아우 땀이 나. 뭐 여러분들 뭐 편한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한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UV를 잘 정해가지고 해보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책을 잠깐만 좀 보면은 적분에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노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이 좀 잘 되는 녀석들, 그 다음에 적분이 잘 안 되는 녀석들. 이게 기준이야. 그러니까 미분은 사실 다 할 수 있어. 미분 안 되는 거 없잖아요. 미분은 다 할 수 있어. 문제는 적분이죠. 적분이 잘 되는 녀석은 가능하면은 V''으로. 적분이 정말 안 되는 녀석은 무조건 U로 놓는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U로 놓을 수도 있고 다항함수 같은 거는 U로 놓을 수도 있고 V''로 놓을 수도 있지만 로그 함수는 뭐 거의 U죠. U로 놓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놔봐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제 활용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중단원도 밀리지 않게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적분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 교과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활용 파트는 이제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저번에는 이제 먼저 나왔었지만 여기는 이제 급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먼저 나왔습니다. 이거를 조금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투에서는 구분구조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적분을 정의하는 과정이 쏙 빠져 있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간이 없기는 한데 여러분들 뭐 종이에 뭐 아무 종이나 좀 가지고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적겠습니다. 뭐 많이는 안 적을 건데 여러분들이 사실 수투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만 좀 복습을 좀 해봅시다. 수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공부를 했냐면 정적분이라는 거를 사실은 그냥 바로 정의를 해버렸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그 부정적분의 차를 정적분이라고 하자.
라고 정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와의 관계성을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넓이라고 하는 함수도 f의 한 부정적분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넓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조금 역사적으로 이제 적분의 원리를 조금 생각을 그 과정에 맞게 좀 설명을 해본다면은 그러니까 수투에서 교육 과정에서 이제 그 구분구적법이 빠지면서 좀 약간 꼬이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는 했었는데 다 까먹었을 거야. 기본적으로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넓이에서 왔죠.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려고 정적분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기호 자체도 어디서 왔어? 넓이에서 왔습니다. 정적분의 기호 자체도. 물론 이제 정확하게 엄밀하게 넓이는 이제 프라임이고 적분은 F니까 분명히 부호엔 차이는 있어. 근데 어차피 대칭시키면 되는 거니까 좀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은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넓이, 어떤 x에 대한 넓이를 이렇게 sx라는 넓이에 대한 함수를 하나 정해놓고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a부터 x까지 ft, dt.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 조금 디테일하게 x를 이제 a보다 크다고 하고 ft를 양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 됐었냐면은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쭉쭉쭉쭉 여기가 a부터 쭉쭉쭉쭉 x까지 했을 때 여기 얘가 지금 ft인 상황인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 요 녀석이 뭐라고 된다? 요게 sx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요게 이제 기본적인 넓이를 가지고 정적분을 얘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야. 미적분의 기본 정리. 첫 번째, 원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 S를 미분하면 F가 나온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기본 정리가 되는 거지. 적분으로 표현되는 이 함수를 미분했더니 원래 함수가 나왔네? 라는 부분인 거지. 이걸 이제 뉴턴이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 2. 이걸 이제 잘 봐야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어, 금방 했던 저 정적분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써볼게요. 정적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정적분. 자, 이게 의미가 뭐였다고? 이게 의미가 넓이였어. 넓이를 구하는 거였어. 근데 얘를 넓이를 안 구하고 뭘 구해? 부정적분을 구해서 이렇게 그냥 빼면 되더라.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정의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S로 해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둘 다 부정적분이니까. SB-SA. 뭘로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 수투에서는 이걸 먼저 정의를 하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지. 그러니까, 그걸 좀 다시 바로잡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야. 처음에 넓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했어. 그거를 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 이제 극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요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볼 수가 있었고, 이게 이제 이런 정적분의 형태가 미분하고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미분과 적분의 연관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미적분학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걸 계산하는 더 쉬운 방법을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건 뭐냐면, 나머지는 다 수투에서 배웠던 거고, 그러니까 요거야. 넓이가 왜 정적분이 되었는가. 요거를 2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시 좀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책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간이 24분인데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적당히 이제 끊어서 들어요. 시험 기간까지 이제 알아서 들어. 이제 왜 시간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오른쪽 그림 아래 그림이죠. E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닫힌 구간을 n등분한 것이다. 소 구간의 오른쪽 끝에서 높이를 이걸 하고 높이를 시작에 그린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녀석을 잘게 쪼개서 직사각형의 합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는 뒤에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 하나씩. 얘는 뭐야? 이 사각형을 봤을 땐 앞에 있는 녀석이 기준인 거죠. 그래서 뒤쪽으로 사각형을 만든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보는 형태로는 이 녹색이야 뭐야? 이 푸르팅팅한 사각형의 합은 전체 요 삼각형보다는 좀 작은 걸 거 아니야? 이게 내 사각형 더했을 때. 그리고 여기 있는 핑크색 녀석은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보다는 큰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거나 상관없이 어, 이게 이제 결국 뭘 결정한다? 넓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요걸 한번 좀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본다면, 자,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기원전입니다. 기원전부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조금 이제 형태는 다르긴 하지만 실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얘를 잘게 쪼개는 거지. 쪼개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 n각형의 넓이를 계속해서 구하잖아. 백각형, 청각형, 십조각형. 원하고 구분할 수 있을까? 구분이 잘 안 되겠죠. 그런 극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옛날에는 극한이 완벽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사각형이 여러분 앞에서 봤던 그런 사각형입니다. 얘는 지금 이제 적당히 이제 위에 있는 녀석으로 만든 거죠. 여기서 이제 사각형을 쭉 늘려가는 거예요. 얘를 쭉 계속해서 늘려가서 100개까지 만들었어. 얘랑 원래 있었던 넓이랑 비교하면 그 차이가 어쨌든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 n이 커지고 커질수록. 근데 우리는 뭘 배웠어? 극한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곡선의 아래쪽과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거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본다면 뭐요? 정리를 해본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볼 겁니다. 실제로 해볼 거야.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개념을 단순하게 외워서 풀지 않고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1에서의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지 MN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은 얘는 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사각형부터 쭉 더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모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0부터 1까지를 n등분했다 그랬단 말이지. n등분. 닫힌 구간 0, 1을 n등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다 n분의 1이란 말이야. 뭐만 달라? 지금 여기서 이게 높이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높이가 뭘로 정해져? 함수값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각형은 n분의 1을 대입했을 때니까 여기는 n분의 2가 되겠지. 왜냐하면 함수가 2x니까. n분의 1을 대입한 두 번째 사각형의 높이는 n분의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가로 안 찍어쓸게요. 2의 n분의 1. 여기 뭐야? 곱하기야 지금? 이렇게 씁시다. 2 곱하기 n분의 1. 이게 지금 뭐의 길이야? 세로의 길이죠. 가로의 길이 곱하기 n분의 1.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2에 이제 n분의 2죠. 그리고 가로는 똑같이 n분의 1.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얘가 어떤 사각형? 마지막 사각형은 뭘 넣었을 때야? 1을 넣었을 때죠. 1을 넣었을 때죠. 1도 이렇게 써볼게요. n분의 n 곱하기 n분의 1. 어차피 1이니까. 왜냐면 시그마를 쓰려면 뭐가 변하는지가 확실히 보여야 되니까 이걸 이제 시그마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보면 되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2 안 변하고 괄호 안 변하고 n 안 변하고 분수 안 변하고 n 안 변하고 1 안 변, 다 안 변하죠. 뭐 안 변하고 있어?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씩만 변하고 있잖아. 시그마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겠네요. 그리고 2에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아까 했던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선생님이 n을 쭉 늘렸잖아요. 그거를 뭘로 하는 거 지금 수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n제곱분의 2를 밖으로 꺼내. 어차피 시그마는 k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n은 상수 취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 뭐만 남아? 시그마 k만 남겠지. 그쵸? 그러니까 n의 2에 n의 n 플러스 1만 남겠죠. k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약분시키면은 n도 하나 약분시키면은 n분의 n 플러스 1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두 번째. 이것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첫 번째 사각형을 보니까 n분의 1 넣었을 때 n분의 2. 요게 지금 세로고 가로는 똑같이 n분의 1이란 말이야. 뭐만 달라?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얘를 보니까 어떤 함수값이야? n에 n-1을 n분의 n-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죠. 마지막 녀석만 차이가 있겠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n분의 1에 n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 더하기 2 곱하기 n분의 2 n분의 1 더하기 n 마지막이 어떤 녀석이야? n분의 n-1에 n분의 1 이게 마지막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은 시그마 k는 1부터 보니까 여기만 변하는데 어디까지 변했어? n-1까지 변했네. 그러니까 n-1에 2에 n분의 k n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또 마찬가지로 n제곱분의 2 앞으로 꺼내고 남은 게 시그마 1부터 n-1까지 k니까 곱하기 2분의 요거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nn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되겠지. n 하나를 약분을 시키니까 1을 약분을 시키고 있는 n분의 n-1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제 여기서 구했으니까 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해보면 돼? n을 늘려보면 되겠죠. 무한대까지 한번 늘려봅시다. 우리는 극한의 공부를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라지 mn 어디로 가? n의 n 플러스 1이잖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최고차항이 n이니까 1로 수렴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스몰 m n이 무한대로 가면 n의 n-1 분자가 n-1이긴 하지만 어차피 최고차항은 n이잖아요. 1로 수렴하죠. 정적분 0부터 1까지 2x dx라고 하는 녀석은 x제곱에 1, 0이니까 1이죠. 그리고 저 삼각형의 넓이 또 1이죠. 그러니까 그 원래의 넓이보다 큰 거에서 극한을 보내도 1이고 작은 거에서 극한을 보내도 1이더라. 그리고 다 뭐랑 같았다? 이 적분값 이것과 이것이 다 같았다는 이야기지. 지금은 이렇게 확인을 하는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야? 요것들을 이용해서 요것들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런 정적분이라는 기호를 만들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치환적분과도 살짝 관련은 있어. 이제 그 과정을 조금만 일반화를 시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인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정적분과 급수의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구간, 닫힌 구간 A, B에서 적분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다. 연속이면 하면 사실은 됩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보자. 지금 넓이를 가지고 넓이라고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과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하자.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체 지금 아직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건 지울 거니까 쓰지 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 빨간색의 넓이를 뭐라고 하자? s라고 하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간 AB를 몇 등분했대? n등분을 했다. 아까 이제 0이라고 이제 일반화가 된 거죠. 그럴 때 하나씩 봅시다. 그림을 보면서 해봅시다. 각 소구간의 길이를 델타 x, 즉 하나의 구간, 이만큼의 구간을 뭐라고 하자? 델타 x라고 하자라는 이야기야. 근데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왜? 이건 a부터 b까지를 n등분 했으니까 전체 길이를
n등분한 거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b에서 a를 빼서 길이를 구해, 전체 길이를. 그것을 n등분을 하게 되면은 소구간 델타 x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xk를 이제 정할 건데, xk를 이 금방 정의한 소구간을 이용해서 정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x에 0이 지금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잖아. 그러니까 x가 0이니까 k가 0이니까 a가 나오겠죠. 자, x의 1은 여기 있는 녀석이 x1이지? 여기가 x1이야. 그러면 x0에 a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델타 x를 더한 거잖아. 몇 번? 한 번. 1이니까 a에다가 델타 x를 한 번 더했다가 되는 거죠. x2는 a에다가 델타 x를 두 번 더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ak라고 하는 녀석은 a에다가 델타 x를 k번 더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정의할 수가 있겠죠. 함수를 이제 그 x 값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아까 했던 것처럼 넓이의 합을 구할 수 있죠. 자,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그대로 들어갈 거야. n분의 b-a 가로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봅시다. 근데 어차피 가로는 다 똑같으니까 세로의 길이만 다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자, 첫 번째 세로의 길이는 이 녀석이죠. 뭘 집어넣었을 때야? x1을 넣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fx1. 이게 이제 뭐야? 첫 번째 세로의 길이지. 어디까지 가겠어? f의 마지막 녀석. 여기를 넣었을 때, 요 마지막 직사각형은 이게 높이잖아요. 이게 지금 fxn이거든. 그래서 fxn이 된다. 라고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fx를 양수로 가정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까 했던 것처럼 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f가 음수일 수도 있지만 여기선 지금 넓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어떻게 쓸 수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xk 곱하기 n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n을 무한히 보내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넓이가 될 수밖에 없다. 아까 했던 무슨 넓이? S.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은 요만큼씩의 이렇게 차이가 눈에 보이지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다 0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사각형이 잘게 쪼개지게 되면.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s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xk 곱하기 n분의 b-a. 얘는 뭐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델타 x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델타 x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를 a 플러스 k 델타 x 그 다음에 여기도 n분의 b-a 이걸 썼어야 되는데 여기 이걸 썼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실 우리가 이것보다는 얘가 필요하긴 하지. 뭘 봐야 되니까 이 사실은 k를 어떻게든 꺼내야 되니까 이 작업이 필요하죠. 이렇게 하는 점이 필요하지. 이렇게 k가 들어갈 수 의미가 없잖아요. k가 밖에 나와 있어야 뭘 쓸 수 있어요? 시그마의 성질을 쓸 수가 있을 거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넓이야. 이렇게 넓이를 구해야 돼. 극한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야 맞는 거죠. 넓이가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넓이를 뭐라고 공부를 했어? 이미 정적분이라는 것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한으로 했어야 되는 것들을 미리 우리는 쉬운 거를 먼저 배웠어.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리가 없지. 왜 이걸 이렇게 합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뭐야? 정적분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왜 얘가 넓이가 되는가? 왜 얘가 그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호를 좀 보자는 이야기야. 여기에 있는 인테그랄 어디서 왔어? 이 기호는 썸에서 왔죠. 합이라는 거에서 왔어. 어디 합? 이 합이야. 근데 그냥 합이면 시그마를 썼겠지.
리미트가 붙어 있는 무한 급수란 말이야. 무한의 합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기호를 만들었죠. sum이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델타 x거든요. 여기에 있는 델타 x가 우리가 앞에서 뭐였었어? 기억나십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이었지.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얘가 뭐가 됐어? 이렇게 미분계수가 되는 거였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게 뭐냐면은 n을 무한대로 보내서 더 잘게 쪼개? 그러면 델타 x는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되는 거야? 이 델타 x가 dx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과정인 거란 얘기지. n을 무한대로 보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성질. 우리가 치환적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 치환적분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였어? 뭐 x-1을 뭐 아니 2x를 이렇게 뭐 t라고 치환을 했어. 그러면은 t를 dt dx를 하면 얘가 이제 2가 되잖아요. 그럼 dt는 2 dx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미분할 때 쓰는 이 dx와 적분할 때 쓰는 dx가 같은 녀석이란 얘기잖아. 여기서 보면은. 그치? 근데 우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안 했죠, 반. 근데 그게 뭐다? 둘 다 뭐다? 둘 다 델타 x다. 델타 x에서 왔다. 델타 x. 여기서의 델타 x는 뭐야?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델타 x에서 온 녀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게 뭐냐면은 문제가 나와. 뭘로? 극한으로 나와. 극한으로 풀 수 있으면 극한으로 풀고 극한이 안 되면 이제 적분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웬만하면 적분이 쉽겠지만 꼭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극한이 쉬울 때도 분명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개념적인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디테일하게 이 방법, 왔다 갔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겁니다. 짧게만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할게요. 9번은 이제 일반화, 완벽한 일반화입니다. 극한값은 항상 존재하고, 여기서 이제 극한값이라고 했죠. 넓이라는 표현을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왜? 여기선 이제 fx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극한값이야. 얘가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러면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존재하고 이 극한값은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임이 알려져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정의를 한 거야. 정의를 한 거죠. 라이프니츠가. 그래서 지금 3번하고 4번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급수의 합을 이용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정적분을 이용해서요. 근데 참 문제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지. 그러니까 정적분이 편한 녀석이고, 얘는 극한이 편한 녀석이고, 근데 반대 과정으로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적분의 값을 이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곡선과 x축과 0과 2로 둘러싸인 요 녀석의 넓이, 이 넓이가 아마도 0부터 2까지 x제곱 dx일 것이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 사각형을 구한 다음에 사각형을 쪼개버리면 되는 거죠. 간격을 나눠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SN을 한번 구해볼게요. n개를 가지고 n등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지. 얘를 구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거 좀 잘 안 보이네요. 자, x1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x1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일단, 일반적인 식부터 써봅시다. 얘는 지금 분명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xk, 그 다음에 델타 x, 이렇게 아마 나올 거란 말이야. 아까 했던 식이니까. 그러면 델타 x부터 생각을 해본다면은, 델타 x는 하나의 간격이잖아요. 근데 뭐야, 0부터 2까지를 n등분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아마 n분의
2가 나오겠죠. 왜냐면 2라는 길이를 n개로 쪼갠 거니까. 그 다음에 f의 xk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한 구간이 나왔어. 요 구간이 n분의 2야. 요 구간도 n분의 2고 다 n분의 2야. 그러면은 xk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될 수 있겠네. k는 1부터 n까지 0, 첫 번째 시작하는 거 플러스 n분의 2라는 이 양을, 이거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그 뭐라고 했습니까? 소구간의 길이. 요 소구간의 길이가 n분의 2니까 요게 이제 k번 더한 녀석이 x값이 되는 거지. xk가 되는 거죠. 그거를 어디에 대입을 했어? x제곱이라는 함수에 대입을 했으니까 요렇게 그래지고 뒤에는 n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가 그거야. xk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a 플러스 k 델타 x로 바꿔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본다면 k가 1부터 n까지 이거는 4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 n분의 2 뭐 이렇게 되겠네. 뭐 다 꺼내봅시다. 꺼낼 수 있는 거 n제곱분의 8 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만 남아? 시그마 k 제곱만 남죠. 여기 제곱 여기 세제곱이죠. 왜냐면 여기서 n제곱에 n이니까. 그럼 여기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s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보내면은 분모의 x 세제곱의 개수는 6이고 분자에 있는 x 세제곱의 개수는 16이네요. 6분의 16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3분의 8로 간다는 것을 뭘 이용해서 알 수 있어? 극한을 이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랑 같아? 0부터 2까지 x제곱 dx를 하면 3분의 1의 x세제곱 그리고 2, 0이니까 3분의 8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의 과정인데 누가 이렇게 하겠냐고. 이렇게 하겠지. 하지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정적분을 이용하여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도 그렇죠. 왜냐면 봐봐. 얘가 제곱의 합이야. 막 했던 것처럼 얘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란 말이지. 그럼 얘는 아마 6분의 2의 n 세제곱, 이렇게 뭐 어쩌고 나오겠지. 최고차항이 3분의 1이야. 그럼 세제곱이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아마도 극한은 3분의 1이 나오겠지. 이건 극한이 훨씬 편하겠지. 이거를 뭘 이용해서 구해보래?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보래라는 얘기야. 사실은 이게 이제 더 어려운 형태가 되는 거죠. 적절하게 잘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시그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리미트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n 세제곱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델타 x와 xk 즉 a 플러스 k 델타 x라는 녀석이 필요하지. 이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정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거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부터 봅시다. k 델타 x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델타 x는 무조건 n등분한 거야. 그러니까 구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n등분이 되어야 돼. n등분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얘랑 맞춰가지고 ak를 정하면 델타 x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라는 형태인 건데 볼게요.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f에 xk가 필요하단 말이야. f 함수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k라는 함수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있는 함수가
맞춰줘야 돼. 여기에 fxk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xk라고 하는 건 뭐가 붙어야 돼? 델타 x가 붙어야 되고, 델타 x라고 하는 건 n등분된 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n등분된 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k의 제곱이기 때문에 n분의 1만 남겨두고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제곱으로 식을 바꿔준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자, 이것도 이제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k제곱을 xk로 만드는 방법은 분모에다가 n제곱을 붙여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0 플러스 k의 n분의 1이라는 구색이 맞춰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왜냐면 굳이 앞에가 없는데 상수가 얘가 0이 아니라 굳이 다른 걸로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k 곱하기 델타 x 그리고 델타 x가 앞에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가 xk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제곱이라는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이제 f가 되는 거죠. 저번과 마찬가지로 f라는 함수를 잘 볼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적분으로 바꿔볼 건데 적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 첫 번째 이제 시작점은 알겠어. 끝점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끝점은 왜냐면 우리가 시그마가 어디까지 가? k가 1부터 n까지 가잖아. k에다 n 대입하면 되죠. 정확히 말하면 n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내봐야 돼. 1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xk를 놨어. xk가 지금 이게 xk잖아. 자, xk가 n분의 k야. 자, 이 k에다가 1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k에다가 n을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내면 1로 가죠.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xk였으니까 fx는 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dx의 역할을 하는 델타 x는 n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dx가 될 거다라고 적분으로 바꿔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이제 3분의 1의 x세제곱의 1, 0이니까 똑같이 3분의 1이라는 값을 나눌 수가 있겠죠. 구간이나 이런 걸 조금 다르게 해도 물론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간단하게 좀 비교만 해볼 겁니다. 넘겨볼게요. 정적분을 활용하여 다음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얘도 금방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니까 이것도 한번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을 한번 해볼게요. 2번을 한번 해볼게요. 52분. 적당히 끊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두 가지로 좀 풀어볼 건데, 음, 그러니까 일단 시그마는 사실은 똑같거든.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파이에 사인 n분의 k 파이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n분의 파이는 어차피 상수이기는 하고 여기 이제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에서 1번과 2번입니다.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자 이것처럼 이제 내가 시그마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시그마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꿀 때 뭘 정했지? xk를 사실은 먼저 정한 거거든. 이걸 사실은 먼저 생각을 하면서 델타 x를 정했잖아요.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먼저야. 너네가 xk를 먼저 정해야 돼. 얘를 먼저 뭘로 정할 건지. 자, 이거를 n분의 k라고 정한 거 하나, xk를 n분의 k파이라고 놓은 거 하나. 두 가지로 한번 봐볼게요. 둘 다 어쨌든 식을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형태니까. 일단 1번은 자, 내가 xk를 정했지. 그러면 뭐야? 따라오는 거야. 구간이 따라오는 거지. k에다가 1을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k에다가 n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이 나오겠지. 이게 이제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델타 x라고 하는 건 뭐의 개수? k의 개수거든. n분의 1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자연스럽게 뭐가 돼? 정해지는 거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쓸 수 있다.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자, 파이가 앞에 남아있겠지. 왜냐면 우리는 n분의 1만 필요하니까 얘가 이제 dx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은 sin n분의 k만 x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 x가 될 거고 앞에 남겨두었던 n은 n분의 1은 dx가 되죠. 이건 이런 적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k를 이렇게 놔볼게. 그러면은 그대로 정해지겠지. k에다가 1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야. 그 다음에 k에다가 n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내면 n이 없어지고 파이만 남죠. 구간이 바뀌었네. 그리고 k의 개수가 뭐야? 델타 x거든. k의 개수가 n분의 파이죠. 델타 x가 n분의 파이야. 즉 저 식에서 n분의 파이가 있어야만 가로의 길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n분의 파이가 앞에 있죠.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로 바꾸면 구간은 0부터 파이까지가 되고 얘가 뭘로 바뀌어? n분의 k파이가 그대로 xk였으니까 sin x가 되겠죠. 그리고 델타 x였던 n분의 파이가 dx가 될 거란 말이야. 둘의 차이를 잘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뭘로 할지를. 첫 번째 녀석은 장점이 뭐야? 이렇게 놓는 순간 얘와 얘를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이건 그냥 바로바로 나오. 바로바로 n분의 1과 0부터 1까지라는 적분 구간이 바뀌질 않지. 언제나 빠르게 바꿀 수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뭘 놓냐에 따라서 구간이나 이걸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정확히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파이가 붙은 건 좀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n분의 k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기본 단위로 어디에나 다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적분 구간이 굉장히 단순하고 바꾸는 과정이 어렵지가 않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야? 적분 구간이 이제 특이해질 수 있어. 하지만 함수가 굉장히 깔끔해진다. 식이 깔끔해진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둘 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마 1번을 아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거야. 편하니까 처음에는. 근데 조금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2번 같이 생각을 하는 게 적분이 더 편하구나 라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뭐 바람이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6번도 이제 교과서에 이제 있는 형태인데 다 나와 있어. 급수가 나와 있고 어, 구하는 과정인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내가 xk를 n분의 k로 놨어. 그럼 얘는 구간이 0하고 1이고 델타 x가 n분의 1이구나라는 걸 바로 나와. 대신에 이제 극한을 쓰면은 아니 극한이래. 적분을 쓰면 0부터 1까지. 자, 얘만 x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2x의 제곱 n분의 1이 델타 x니까 dx가 됐겠지. n이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두 번째는 n분의 2k야. 자, k에다가 1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죠. k에다가 n 대입하면은 약분되고 2가 되잖아. 구간이 0부터 2까지 돼.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k의 개수가 n분의 2지? 델타 x는 n분의 2겠네. 그쵸?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자, n분의 2k가 이 전체가 x야.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고 자, 여긴 n분의 1인데 우린 뭐가 필요해? n분의 2가 필요하지. 어쨌든 dx를 써주고 2분의 1을 해주면 n분의 2를 쓴 거랑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세 번째는 xk를 통으로 놨어. 그러니까 자, k에다가 1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일 거야. k에다가 n 대입하면은 약분되고 3이 되겠죠. 구간이 1부터 3까지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k의 개수가 얼마야? 얘도 n분의 2네. 델타 x는 n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적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걸 통으로 뭘로 놨어? 통으로 x로 놨죠? 그러니까 x의 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n분의 1인데 얘를 n분의 2로 바꿔야 델타 x, dx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2분의 1로 바꿔주고 dx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결과는 똑같아. 결과가 다 뭐가 나옵니까? 계산을 해보시면은 3분의 13이 나옵니다. 3분의 13, 얘도 3분의 13, 얘도 3분의 13. 뭐 전개를 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 합성함수에서 했던 치환적분 써도 상관없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뭐 제곱이니까 전개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뭐가 제일 편할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빠른 방법이 있다면은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